1번. 다음과 같은 3개의 명제가 있는데 이 3개의 명제가 모두 참일 때 기역, 니은, 디귿 구하시오가 문제지. 그러면 우리가 이 3개의 참인 명제들을 가지고 3단 논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늦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긴 2개의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쉬운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 R이면 낙Q이다. 얘가 참이 되려면 당연히 R이 Q의 여사건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 풀면 안 된다고. P와 R의 관계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PQR의 관계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쳤죠. R이면 낙Q이다가 참이려면 이러기 위한 조건이 뭐였지? 꼭 알아야 돼. R과 Q가 뭐다? 서로 소유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몰랐으면 지금부터 다 쓰고 다 외우세요. 이거 꼭 아셔야 되고요. 자, 2번째. 나 P이면 R이다. 요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P랑 R이 어떻게 생겨야 하는가,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것을 만족하려면 상황이 2가지가 가능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능한 상황은 뭐냐면 R이 전체야. 이 R 전체 안에 뭐가 있는 경우? P가 있는 경우. 이렇게 생기면 이게 참이 돼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길 수 있죠? 전체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 전체에 요 P와 R이 있는 거야. 그래서 P라고 하는 게 요만큼 있잖아? 그때 R이라고 하는 게 요만큼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P랑 R이랑 합집합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전체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2번째 조건을 만족하려면 R과 Q는 서로 소유해야 되고. 자, 근데 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죠. 그럼 이 3번째 조건도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이랑 비슷하지. 그럼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서 2번째 조건도 만족하게. 자, 그럼 요 3번째 요 조건 한번 만족하게 해볼까? 그럼 이렇게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Q가 이렇게 있어서 이 안에 R이 있거나 아니면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R과 Q가 이런 식으로 있거나.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 가니? 그래서 이 조건들을 다 동시에 만족하려면 PQR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근데 잘 보세요. 2번째에 의해서 Q와 R은 어때야 돼? 그런데 만약에 3번째에서 이렇게 생겼으면 Q랑 R이 서로 소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탈락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그러니까 Q와 R이 서로 소인데 3번째 조건도 만족하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전체를 기준으로 반띵 딱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교집합이 생겨서도 안 된다는 거지. 서로 소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 요 2번과 3번 조건을 만족하려면 전체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안에 R이 이만큼 있는 거고 이 안에 Q가 이렇게 있는 상황임을 이해하고 계셔야 보기가 바뀌어도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이때 요걸 만족하면서 이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 근데 R이 전체가 될 수는 없죠. R이 요만큼이었으니까. 그래서 얘가 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R과 P는 지금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R과 P만 놓고 보면. 그러면 여기다가 P를 그려보면 R과 P만 보세요. R과 P. 그러면 P가 Q랑 영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P가
요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야. 요걸 체크할 줄 아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PQR의 포함관계를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면 보기 문제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 P의 여집합이 R에, 니은 P가 Q에, 디귿 P 교집합 Q가 R의 여집합. 만족하는 거 있는 거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것만 그릴 줄 알면 찾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볼래? Q의 여집합이 뭐야? 요만큼이지, 요만큼. 얘가 R에 포함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주황색 안에. 그래서 기억 정답. 그 다음에 P가 Q, 즉 빨간색이랑 연두색 보시면 P가 더 크죠? 그러니까 니은 탈락.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디귿, P랑 Q랑 교집합이지. P랑 Q랑 교집합이 어디야? 여기죠, 여기. 여기가 R의 여집합이랑 똑같이 생긴 거 맞죠? 그래서 디귿 정답.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 P와 Q라고 하는 조건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진리집합을 PQ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요 두 개의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려고 했거든? 근데 잘 보세요. 요 P 조건을 한번 보면 2차 부등식이니까 진리집합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얘는 요 A가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리집합을 쓰기가 좀 불편하죠. 무슨 말이냐면 A가 양수야. 그럼 요 2차 부등식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죠? A가 음수야. 그럼 요 2차 부등식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지? 이거 쓸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A가 0이야. 그럼 A가 0이면 얘에 상관없이 항상 0 되는 거 맞아요? 그럼 0이 0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러면 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진리집합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조건은 B가 몇이냐에 따라서 진리집합을 사실상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P 조건이 A에 따라서 진리집합이 달라진다는 거.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기 푸는 거예요.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 A가 몇일 때? 0일 때. 그럼 A가 0이면 P 조건 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P가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니은 A가 양수이고 B가 0이면 P가 Q 안에 들어갔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A가 양수면 P의 진리집합은 1과 2 사이인 거죠. 그리고 B가 0이면 Q의 진리집합은 0보다 크다지. 그럼 요거 수직선으로 나타내고 요거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Q가 P를 다 잡아먹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니은도 정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디귿. A가 음수이고 B가 3이면 나P이면 Q이다. 얘가 참일까 거짓일까 확인해 봐라. 그러면 A가 음수면 P의 진리집합이 뭐가 된다고?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Q의 진리집합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나P인 거지. 나P. 그러니까 나P는 수직선 상에서 1 이상 3 이하, 2 이하. 이게 나P 아니에요? 나P. 그 다음에 Q는 뭐가 되는 거니까? 3보다 크다니까 얘가 Q가 되는 거지. 이렇게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 이해 가나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도 잘 보셔야 돼요. 자, P와 Q가 지금처럼 있어.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진리집합부터 구해놓는 거야. 자, 그럼 P는 요거 부등식 풀어보면 X가 A-1 이상 A 플러스 1 이하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 다음에 Q는 요거 진리집합 요게 4와 2와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이렇게 진리집합. 그럼 Q의 진리집합과 P의 진리집합 정도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찾으시고 두 번째, 여기가 핵심인데
아까 1번 문제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명제가 참인 거죠. 그럼 요거 1번 문제 보기 중에 몇 번째 거야? 두 번째 거지,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맞아요? 1번 문제 보기 두 번째 거. 그럼 이게 참이려면 어때야 된다고? P와 Q가 서로소. 이렇게 바로 쓸 줄 아는 게 핵심인 거라고요. Q의 여사건 구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 결론,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Q가 뭐가 되게 만들어라? 서로소가 되게 만들어라. 즉 인마와 인마에 겹치는 게 없게 만들어라.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Q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이거 마무리하는 것도 잘 보세요. Q. 자, 그럼 이제 P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P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있게. 맞아? 이렇게 P가 있어야 PQ가 서로소가 되니까. 됐지? 그럼 이렇게 되고 싶다는 것은 마이너스 2와 A-1을 A 플러스 1과 4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A 플러스 A-1 보다 같거나 작아야 하고 A 플러스 1이 4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등호의 존재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너에 의해서 A는 마이너스 1 이상이고 너에 의해서 A는 3 이하니까 내가 원하는 A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 이렇게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A의 최대값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일단 PQ 조건 다음과 같이 있죠. 그럼 뭐부터 하셔야 돼? 진리집합 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진리집합 너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상 2 플러스 K이야. 너는 5와 1과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이상 5이야. 일단 PQ 진리집합은 구하고 시작하셔야 돼.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명제가 있어.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어야 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언제 참이죠? 얘가 얘 안에 있을 때. 다시요. 만약에 얘가 참이어야 된다고 합시다. 이게 참이려면 어때야 된다고? PQ가 서로소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죠? 둘 다 뭐가 되게? 거짓되게 만들어라. 이게 문제인 거지. 이해돼? 자, 그러면 참이 될 조건이 아니라 거짓될 조건이야. 거짓될 조건을 참이 될 조건에 반대로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꼭 알아야 돼. 어떤 명제가 거짓이려면 뭐가 존재해야 돼? 가정조건, 차집합, 결론조건. 걔가 있어야 되는 거야. 즉 얘가 거짓이려면 P 차집합 Q가 존재한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명제가 거짓이어야 되죠. 그러면 너 차집합 너가 존재한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그래서 P 차집합 Q의 여집합 얘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때 P 차집합 Q의 여집합은 집합의 연산을 하면 P 교집합 Q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 P 차집합 Q도 존재해야 되고 P 교집합 Q도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PQ가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P 차집합 Q도 있어야 되고 교집합도 있어야 돼. 그럼 PQ가 어떻게 있으면 되게? 이게 문제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PQ가 어떻게 있어야 너도 존재하고 너도 존재하죠?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럼 차집합도 존재하고 교집합도 존재할 테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P랑 Q를 그려서 이렇게 생기게 만들어라. 자, 그러면 그려봅시다. 잘 보세요. 마이너스 1, 5. 이 Q는 결정되어 있죠? 얘가 만약에, 선생님 하는 거 보세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집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얘는 어떻게는 되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는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얘의 교집합이 생기니까. 그래서 요 2 플러스 K가 어디에 오는 것부터가 오케이인 거야? 마이너스 1에 오는 것부터 오케이인 거야. 얘가 요렇게 생기는 것부터가 오케이라고. 맞아?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기게 되려면 2 플러스 K가 몇이어야 돼? 그러니까 K가 몇인 거? 마이너스 3인 것부터 오케이인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니?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면 얘가 점점점 오른쪽으로 올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오는 거 다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오는 거. 다 되죠? 다 되고 있는 거 보여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잘 보세요. 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막 와. 그런데 얘가 이 안으로 완벽하게 다 들어와. 그럼 돼요, 안 돼요? 완벽하게 다 들어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P 차집합 Q 한 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완벽하게 다 들어와 버리면 차집합한 게 공집합이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들어오면 안 돼. 그런데 요 P 조건의 두 수의 간격이 몇이야? 4죠, 4. 얘는 간격이 몇이야? 6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 안으로 다 들어올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지. 다 들어오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커지는 건 맞는데, 점점점 이렇게 커지면 되는데 얘가 일로 다 들어오는 건 안 돼. 언제부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부터 안 되는 거지. 즉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몇이 되는 거?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부터는 안 된다고. 즉 K가 몇인 거? 1인 것부터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마이너스 3부터 몇 가지는 괜찮은 거야? 요렇게 세 가지, 요렇게 네 가지까지는 괜찮다는 거야. 그리고 1인 것부터가 안 된다고. 1인 것부터는 이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K가 1보다 점점 더 커져. 그럼 이 간격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했겠지. 그러다가 요렇게 오는 것도 안 되는 거지. 즉 2 플러스 K가 몇 되는 거? 5 되는 거. 그러니까 K가 몇 되는 거? 3 되는 것까지 안 된다고. 그래서 1인 거, 2인 거, 3인 거는 탈락.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K가 만약에 3보다 크면 얘가 이제 이걸 이렇게 벗어나겠죠. 근데 서로소인 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어떻게 오는 것까지는, 요렇게 오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몇 되는 거? 그러니까 K가 몇인 것까지? 7인 것까지 오케이라고. 근데 3인 것까지는 안 되고 3 이상부터는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4와 5와 6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능한 K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8개가 있다. 이 정수 K를 뭐 하시오? 더하시오가 정답인 거예요. 그럼 요거 싹 더해보면 음수 더하면 마이너스 6이고요. 0에다가 양수 더하시면 10에 22죠? 그래서 정답이 16.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첫 페이지에서는 1번 문제랑 4번 문제가 중요해요. 알겠죠? 요 4번 문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페이지 넘어가면 1페이지에서는 1번, 4번이 좀 어려웠어요. 잘 보셔야 되고. 자, 2페이지 보겠습니다. 2페이지는 그래도 내용들이 무난해요. 5번 문제만 조금 신경 쓰면 됩니다. 자, 5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거인 어떤 x에 대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이 0 이상이다. 얘가 참이 되려면 n은 어때야 됩니까? 이게 문제야. 이 문제의 핵심은 뭐야? 이게 모든이 아니라 어떤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어떤? 모든이면 엄청 쉽지. 왜? 만약에 이게 모든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구간 내에서 요 2차식이 항상 0 이상이 되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떤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어떤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지? 만족하는 것이 있다. 이런 의미인 거라고. 그러니까 요 구간 내에 있는 모든 x들이 항상 여기다가 넣었을 때 0 이상일 필요는 없지만, 됐어?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요 구간 내에서 잘라서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있도록 구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론. 나는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럼 너는 x-4의 제곱에 n-16이 되겠죠? 그럼 얘의 그래프는 4를 기준으로 아래로 볼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래프라고. 자, 잘 들으세요. 나는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할 거죠? 2부터 5까지만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만 사용할 거라고. 함수값 좀 구할까요? 여기는 2, 집어넣으면 몇이죠? 2에 4에 n-12. 계산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여기는 5, n-15. 그 다음에 얘는 4, n-16.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요 노란색 그래프만 사용할 거야. 여기까지는 알아들었어? 이 그래프가 n이 몇인지 모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 요 그래프가 왔다리 갔다리 했을 때 0 이상인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전부 다 0 이상일 필요는 없고 0 이상인 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잘 보세요.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다고. 0 이상인 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만 안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만 안 되면 되는 거잖아. 이것만 싫어, 이것만. 그럼 이렇게 될 조건 구해서 반대, 이렇게 정답을 쓰겠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건 제일 높은 지점이 여긴 거 맞아요? 그러니까 n-12가 몇이 되는 경우? 음수가 되는 경우는 싫어. 즉 n이 몇이 되는 경우? 12보다 작은 건 싫다고. 그것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n이 12 이상. 이렇게 정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n의 최소값이죠. 그래서 정답은 12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세 개의 보기들 있고 각각의 PQ라는 조건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야? P가 Q이기 위한 충분이지만 필요가 아닌 것 고르시오 하는 게 문제죠.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충분이고 싶다고. P가 Q이기 위한 충분이어야 된다고. 그럼 P랑 Q랑 있었을 때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게? 이렇게 되게 만들어라. 이건 알아야 되죠. 그럼 지금부터 기억, 니은, 디귿에 있는 모든 조건들에 대한 진리집합을 다 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찾아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눈으로 그냥 대충 보면서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실수예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기억.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래. a와 b는 실수라고 나와 있죠. 사실 이 말이 되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왠지도 설명할게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합이 0이 되려면 a와 b가 모두 몇이어야 돼? 그러니까 p 조건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a가 0이고 b가 0. 얘만이 유일한 p의 진리집합인 거야. 그죠? 근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허수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실수란 말이 없잖아? 그럼 제곱합이 0이 되는 경우가 또 있죠. 예를 들면 a가 몇이고 1, b가 몇이야?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무 이제 개판이 돼버려. 그러니까 실수라고 아마 줄 거예요. 그래서 p 조건의 진리집합 정확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둘 다 같은데 0으로 갔다는 얘기죠. 자, 그럼 q는 어때요? q는 a와 b가 같다며. 그럼 q의 진리집합은 뭐야? a와 b가 같은데 0일 수도 있고 a와 b가 같은데 1일 수도 있고 졸라 많죠. 그럼 이 조건이 이 조건 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거 맞니?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기억 정답. 이렇게 써야 된다고. 눈으로 보지 말라고. 선생님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하라고. 하라면 하는 거야. 자, 그럼 니은 한번 볼까? 니은 a와 b의 곱이 무슨 수야? 그 음수인 거지.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뭐죠? a가 만약에 음수잖아?
그럼 B는 무슨 수야? 양수. 이게 P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두 개의 부호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떨 수도 있는 거야?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진리집합의 원소가 두 쌍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Q 조건 볼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A가 음수 또는 B가 음수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얘가 또는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음수만 만족해도 되고 B가 음수만 만족해도 되고 둘 다 만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얘의 진리집합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A가 음수예요. 근데 B가 음수야. A가 음수예요. B가 0이야. A가 음수예요. B가 양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B가 음수예요. A가 양수야. B가 음수예요. A가 0이야. B가 음수고 A가 양수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이게 음수야. 이게 Q 조건의 진리집합인 거라고. 그럼 요 조건이 이 안에 어때요? 포함되어 있죠? 이 조건 A가 음수 B가 양수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A가 양수 B가 음수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나머지 더 있잖아. 그러니까 얘 이렇게 되는 거 확실하죠? 그러니까 니은 정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디귿. P 조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인수분해하면 그렇게 인수분해되는 거 맞아? 그럼 0이 되는 경우가 뭐예요? A랑 B가 같으면 되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0이 되는 경우가 뭐죠? A랑 B랑 같을 수도 있지만 A랑 마이너스 B랑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디귿도 정답.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각각의 조건들에 대한 진리집합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이거 7번은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아주 골 때려요. 주의해야 됩니다. 뭘 주의해야 되느냐 얘기해 줄게요. 일단 PQ라는 진리집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조건들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하고 시작하셔야 되겠죠. P 조건 봅시다. 얘 지금 부등식 아니고 방정식이에요. 3개 곱했는데 몇 되고 싶은 거니까. 그럼 X가 몇이면 돼? 몇이면 돼? 몇이면 돼? 아이고 예뻐라. 그렇게 수업 듣는 거예요. P 조건 진리집합은 썼죠? 그럼 Q 조건도 진리집합 쓰려면 이놈을 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죠? 그럼 얘는 1과 K-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의 진리집합은 몇과 몇이 돼요?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나요? 진리집합 구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야? P가 Q에 기한 필요인 거죠. 아까는 충분이었는데 지금 필요로 바뀌었지. 그럼 포함관계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Q라고 하는 놈이 P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까지는 이해돼? 아가 이해되는 거야? 지금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어야 된다며. 그럼 충분 조건이려면 이래야 됐었지. 필요 조건이니까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Q 아이들이 모두 P 안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놈이 몇이면 돼? 얘거나 얘면 되겠지. 그러면 보기 좋게 틀리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해라. 이런 얘기야. 아니 왜요? 얘가 몇이어도 돼요? 마이너스 1이어도 되죠.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1 빼기 K가 이렇게 3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주의하세요. 그럼 K가 뿅뿅뿅 나왔겠죠? 그거 싹 다 뭐 하시오? 곱하시오. 곱하라고 했는데 더하지 말고, 더하라고 했는데 곱하지 말고. 알겠니? 주의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나는 이 8번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 아,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이렇게 안 낼 텐데.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문제는 엄청 쉽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P와 Q라는 조건이 있는데 P는 진리집합으로 나와 있죠. 그럼 Q를 진리집합으로 쓰는 거야. 그럼 Q를 진리집합으로 쓰면
요거 부등식 풀면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k보다 크고 k보다 작다.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이거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때 P는 Q이기야 무슨 조건이래?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놈이 이놈 안에 다 들어가 있게 만들어라.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 얘가 얘를 다 소화하고 있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만드시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마이너스 K랑 3이랑 비교하고 4랑 K랑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하얀색을 다 잡아먹어야 되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K가 3보다 작아야 되고 두 번째, 4가 K보다 K가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 너에 의해서 K는 됐어요? 그래서 K라고 하는 게 4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K가 몇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야? 자연수 K의 최소값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도 이런 문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정수 K에 대하여 P와 Q가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PQ라고만 쓰면 우린 이걸 뭐라고 생각해? 조건이라고 착각을 하잖아. P라는 조건, Q라는 조건이라고 착각을 하잖아. 그런데 거기 문제에 써 있어요. 조건 PQ가 모두 뭐가 되도록? 참인 명제가 되도록 이라고 써 있죠.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건 P와 Q가 모두 참인 명제가 되고 싶다는 게 P명 Q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었을 때 참이 되게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야. P 조건과 Q 조건이 참이 되게 만들라는 건 조건이라는 것 자체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 근데 참되게 만들라고 Q라는 조건이라는 이놈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놈을 참이 되게 만들라는 소리야. 둘 다 참이 되게 하려면 정수 K는 몇이어야 되냐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P에 집중합시다. 모든 X에 대하여, 이게 모든 X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요 2차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인차함수잖아. 그럼 0보다 크려면 얘가 붕 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X 절편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의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다 쓰라는 소리예요. 그럼 판별식 쓰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K가 이러면 P는 항상 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만족해야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역시나 핵심어는 어떤 이에요? 그럼 어떤 X에 대해서 이게 참이어야 돼.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아까도 했지만 어떤의 의미가 뭐라고?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가 있으면 된다는 뜻이라고. 아까 어떤의 의미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있다라는 뜻이었잖아.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가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요 새끼는 몇이면 되게? 이런 질문인 거야.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 K-2가 9야, 9. 그럼 X가 몇이에요? 뿔마 3 이렇게 있잖아. 얘가 만약에 5야. X가 몇이야? 뿔마 5 이렇게 있잖아. 근데 얘가 0이야. 그럼 X가 몇이야? 0이라고 있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가 몇이에요? 없죠. 왜? 실수 X라고 써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가 있으려면 결국 이 K-2가 어떤 수여야 하는 거야? 네,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K-2가 0 이상. 그래서 K가 2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만 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K는 2 이상이고 5보다 작다.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 K가
2, 3, 4, 3개. 그래서 더하시면 9. 이렇게 정답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2페이지였고 2페이지에서 조금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5번 정도. 그 다음에 6번처럼 기니디 문제는 조금 신경을 좀 쓰시긴 해야 된다. 조건들을 다 쓰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일단 뒤에 거 보지 마시고 PQ 조건에만 집중해 보세요. 자, P 조건은 이런 방정식이죠. 방정식. 그럼 이 P 조건의 진리집합, 즉 X는 뭐죠? 뭐 P는 끝났어요. 자, 그럼 Q를 구하려고 봤는데 요 Q는 부등식이기도 하고 B가 몇인지 모르니까 요 부등식을 처리하기가 좀 곤란하죠. 얘는 일단 놔두겠습니다. 곤란하니까. 자, 이때 문제 잘 보세요. 이거 진짜 문제 좋아요. 이 명제가 참이면서 이 명제가 참이려면 A와 B는 몇이게? 이게 질문이거든. 한 번만 잘 들어요. 자, 얘가 참이어야 돼요. 아까 1번도 그랬고 몇 번도 그렇고 계속 하고 있죠. 얘가 참이에요. 참. 거짓 말고. 거짓도 했지만 참. 참이려면 어때야 된다고? PQ 서로서. 이제 좀 보이나요? 다시. 이 명제도 참. 이것만 보세요. 그럼 이게 참이려면 어때야 됐었죠? 이거 알아야 된다고. Q가 전체인데 안에 P가 있거나 전체를 기준으로 PQ가 이렇게 있거나.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여야 되잖아.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일 수 있어요? 교집합이 있잖아. 교집합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탈락. 아, 그러니까 결국 두 조건이 모두 참이 되기 위해서는 맞아?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결론인 거예요.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즉 P랑 Q랑 합집합하면 전체는 나와야 돼. 근데 공통적인 건 없어야 돼. 완전히 분할되어야 돼. 이런 소린 거야. 그럼 여기 잠깐만 봐봐. 봐봐요. 집중해봐. 내용 설명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B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요 2차 함수가 항상 붕 떠 있어. 만약에. 그러면 0보다 큰 경우가 언제니? 모든 실수지. 얘가 만약에 붕 떠 있어. 그러면 언제 0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즉 진리집합은 뭐야? 모든 실수지. P를 만족하는 경우가 뭐야? 이거지. 그럼 얘가 만약에 붕 떠 있었다면 P와 Q의 교집합이 있어 없어? 얘로 존재하지. 이건 모든, 얘가 만약에 붕 떠 있었다면 너를 만족하는 X가 모든 실수라고. 이거 포함한 모든 실수라고. 그럼 얘가 붕 떠 있으면 P와 Q의 교집합이 있어 없어? 얘로 존재하지. 근데 지금 상황은 뭐라고? PQ의 교집합도 없고 합하면 전체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붕 떠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집중해. 잘 들어봐.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0보다 큰 경우가 언제야? 여기랑 여기지. 이 범위 내에서 0보다 큰 거지. 그러면 Q랑 P를 합했어. P 조건, Q 조건 합했어. 요 2분의 A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건, 이 조건 합했어. 그럼 전체가 나와? 아니죠. 2분의 A가 설상 여기 있다 하더라도 이만큼이 B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기면 합집합이 전체가 안 된다고. 합집합이 전체여야 한다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가 언제 0보다 큽니까? 이런 질문 아니야? 언제 0보다 커? 이때 빼고 전부 다. 만약 얘가 이렇게 접하고 있었다면 Q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언제라고? 이때 빼고 전부 다. 근데 P 조건이 뭐야? 이때. 그럼 이놈이 어디였다면?
여기였다면 합한계 전체지. 교집합도 없고.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결론. 아, 여기가 몇이구나? 2분의 a구나. 아, 얘는 이렇게 접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결론인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얘가 접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너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 그러니까 b가 6이어야 되는 거야. 문제에서 a와 b가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6이잖아? 그러면 얘 6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완전제곱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가 몇이 돼요? 3이 되겠죠? 3이. x제곱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9니까 완전제곱식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a가 몇이다? 그래서 얘가 3이다. 그래서 a가 6인 거야. 이렇게 내용을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알면 쉬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a와 b 더하해라. 정답은 12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지금 a와 b를 곱했을 때 음수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게 문제예요. 항상 옳은 거. 자, 그러면 일단 a와 b를 곱했을 때 음수다. 이게 무슨 말 뜻이죠? 그 말을 좀 더 세련되게 하면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a와 b가 부호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것만 가지고 얘네들 중에서 항상 옳은 것 고르시오가 문제야. 그럼 기억 봅시다. 더한 게 음수예요? 대답해. 더한 게 음수야? 아니죠. 음수가 될 수도 있지만 양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항상 만족하는 거 찾으라고. 그러니까 기억은 탈락이에요. 이거는 별거 없죠. 자, 두 번째. 요 니은과 디귿 보기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 잘 들어보세요. 현재 a와 b의 부호가 다른 상태입니다. 이때 절대값 a-b랑 절대값 a 플러스 b 중에서 뭐가 더 크고 작게? 이게 문제야. 그럼 이걸 꼭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 a와 b가 부호가 달라?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그거 집어넣어.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거 완전 하수입니다. 하수. 하수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가 자칫 잘못된 답이 나오기가 되게 쉬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a와 b가 부호가 다른 상태에서 얘랑 얘 중에서 얘가 항상 큰지가 궁금해. 근데 얘도 절대값이고 얘도 절대값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 거지. 두 양수의 크기 비교를 하고 싶어. 뭐 하거나 빼거나 뭐 하거나 제곱해서 빼거나 뭐 하거나 나누거나 셋 중에 하나인 거야. 다시 어떤 양수의 대수관계를 비교하고 싶어. 첫 번째 뭐 하거나 빼거나, 두 번째 제곱해서 빼거나, 세 번째 나누거나. 얘는 셋 중에 뭐 할래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곱해서 빼는 게 좋았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기 때문에 너는 a-b의 제곱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한 거와 같고 마이너스 4ab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a 곱하기 b가 무슨 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4ab는 양수였겠죠. 제곱해서 뺐더니 무슨 수가 됐기 때문에 앞에 게 큰 거야? 뒤에 게 큰 거야? 그래서 니은은 정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된다. 디귿이 하이라이트인데, 자, 디귿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막 나눗셈으로 있으니까 꿀 같지 않죠? 쫄지 마세요. 이걸 푸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저는 이런 방법을 되게 선호해요. 잘 보세요. 나는 이렇게 되는지가 궁금해. 일단 뭐가 꿀 같지 않아? 분수. 그럼 분수 없애버려요. 양변 몇을 곱해? a 곱하기 b. 그럼 이 새끼 약분되고 이 새끼 약분되죠. 대신에 b 붙고 a 붙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a 곱하기 b가 무슨 수니까? 곱하면 이거의 부등호의 방향이 어때야 돼? 바뀌어야 되는 거야. 즉 a 곱하기 b를 곱하면 b에 얘가 a에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나는 이렇게 되는지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해 얘는? 여기서 이거 빼보는 거야. 그럼 b에 a 빼기 b에서
A에 A 플러스 B를 빼봐. 그럼 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A와 B가 부호가 다르기는 해. 근데 둘 다 뭐해서? 제곱해서 둘 다 뭐했어? 마이너스 붙인 거지. 그러니까 무슨 수야 얘는? 음수인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커? 둘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더 큰 거 맞지? 그래서 얘가 더 크다. 그래서 디귿은 정답.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지 않냐.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대소관계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쉬어가는 시간이죠? 쉬어가는 문제. 자, A가 몇보다 클 때? 이때 너의 최소값. 딱 봐도 뭐야? 산수기하. 딱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산수기하라고. 그래서 A가 1보다 크니까 9A도 양수고 A-1분의 1도 양수지만 산술기하를 쓰려면 몇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크다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너에 의해서 A 빼기 1이 0보다 크니까 어떻게든 A 빼기 1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 항은 A 빼기 1이 있으니까 첫 번째 항도 A 빼기 1을 만들기 위해서 너를 9A 빼기 9 A 빼기 1분의 1 더하기 9 이러면 원래식이랑 똑같죠. 그럼 너는 9배에 A 빼기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1 더하기 9 이거의 최소값 구하시오가 문제고 얘의 최소값 구한 다음에 더하기 구하시면 되죠. A 빼기 1이 양수기 때문에 얘도 양수, 얘도 양수죠. 그러니까 이 두 양수에 대한 산술기하 쓰는 거예요. 그래서 9배에 A 빼기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1은 9배의 루트 2개 곱한 거 이상이다. 그래서 약분하시면 여기가 6이죠. 그래서 네가 6 이상, 얘가 6 이상. 그러니까 9 더해서 몇 이상? 15 이상. 그래서 최소값 15. 이렇게 정답 쓰시면 됩니다. 항상 절대부등식, 산술기하나 코시를 쓸 때에는 최소값 구하라고 해서 최소값만 구하지 마시고 언제 최소를 갖는지도 항상 구하세요. 습관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은 15라는 최소값을 가져야 돼. 그 말은 얘가 6이 되어야 해. 그 말은 얘랑 같아야 해. 같은데 더했을 때 몇이니까? 6이니까 두 개가 각각 몇이어야 돼? 3이어야 해. 그러니까 A 빼기 1분의 1이 3이니까 A 빼기 1은 3분의 1. 그래서 A는 3분의 4. 이렇게까지 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은 우리 클리닉 자료에도 있었던 문제고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클리닉 자료에도 있었던 문제고 어렵지 않게 그냥 살살살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올바른 정신이 박힌 학교 선생님이면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낸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거 지금은 원래 문제가 둘 다 양수죠.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로 바꿀 거예요. 무조건. 아니면 둘 다 음수로 바꾸든가. 이게 애들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야. 나라면 A 양수, B 음수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신경을 쓰시라고. A와 B가 모두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P라는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 A, B라고 나와 있죠. 그럼 문제에서 되죠? 그럼 문제에서 P점의 좌표를 굳이 찍어보면 P가 몇 사분면에 있겠어? 1사분면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존재하는 사분면의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A, B 이렇게 찍으시고 두 번째 문제에서 선분 OP의 수직인 즉 선분 OP 이거의 수직인 이런 직선을 그어라. 근데 P를 지나게끔 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Y절편을 Q라고 해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 Q의 좌표를 구해야 돼요. 그럼 Q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하려면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Y절편을 구하든가 아니면 닮음인 삼각형의 닮음비를 이용하든가 그건 마음대로 해라. 여기까지 돼요?
요걸 만족하는 Q의 좌표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연두색 점선의 방정식은 요 기울기가 몇이야? 0,0이니까 너의 기울기가 A분의 B죠? 그럼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죠? 직교하니까. 그리고 주황색은 P점의 좌표를 지나니까 주황색 방정식은 마이너스 B분의 A에 X-A에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럼 Q의 좌표는 Y절편이니까 X에다가 0 넣었을 때 Y값이지. 그러니까 Q는 0,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B분의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쓰면 다 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굳이. 자, 이때 R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래? 마이너스 A분의 1,0이라고 나와 있죠? A가 음수이기 때문에 R은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삼각형 ORQ.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R의 좌표가 나와 있는데 얘가 음수인 거 분명하니까 요 밑변의 길이는 몇이 되는 거야? A분의 1이 되는 거죠.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Q가 양수 쪽에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얘가 높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분의 1 곱하기 B분의 A제곱 플러스 B. 이거의 최소값 구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전개해 보면 2분의 1에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럼 A와 B가 문제에서 각각 양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도 양수이므로 산술기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산술기하 쓰면 두 수의 합은 2배의 루트 2개 곱한 거. 2개 곱하면 1이죠. 약분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최소값이 2이기 때문에 2분의 1배 하시면 정답은 1이 최소값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이 최소가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 꼭 생각하세요. 요 2라는 최소값을 가지려면 얘와 얘가 같아야 되고 같은데 더 있는데 2니까 각각 1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와 B가 뭐 할 때? 같을 때다. 이렇게까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명제의 마지막 14번입니다. 여기까지가 명제예요. 뒤에서부터는 함수죠. 자, 그럼 요거 명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막 거창하게 나와 있지만 진짜 나쁜 말 섞으면 족밥입니다. 진짜로. 해볼게요. 요 2차 함수 있고 직선이 있는데 교점 OA이고 꼭지점을 B라고 하겠대. 그럼 일단 여러분은 얘랑 그래프는 그리시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 양수라고 나와 있죠? 그래프 그려봅시다. 그럼 너는 X의 X-2A인 거 맞나? 그럼 그래프 슬쩍 그려보면 A가 양수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게 F입니다. 그 다음에 G는 기울기가 A분의 1, 양수죠?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교점 O, 여기가 교점 A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꼭지점 B인 거고. 그럼 일단 A와 B의 좌표 정도는 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해봅시다. 너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이고 X절편이 0과 2A니까 얘는 A, 가 되겠죠. 그리고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A제곱. 여기까지가 1번. 두 번째, A는 너와 너의 교점이죠. 너와 너의 교점. 맞아? 그럼 두 개는 똑같다 해서 X값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2A 약분하면 2A 플러스 A분의 1, A분의 1배 하면 2 플러스 A제곱분의 1. 이렇게까지 쓰는 게 2번. 교점은 최대한 빨리빨리 정확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점 구하는 거니까 제가 바로 한 거예요. 이때 3번. 선분 AB의 중점을 C라고 하겠다라고 써있죠. 선분 AB. 요거 아니야, 요거? 요거의 중점. 요거를 C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요 C라는 중점은 A와 B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X축 좌표 더해서 2로 나누고 Y축 좌표 더해서 2로 나누면 너의 좌표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호이? 이해 갔어요?
요거 얘와의 교점이지. 얘와의 교점이 A인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이거지. 근데 난 얘 구하고 싶지. 그러니까 요거의 교점 X가 0은 아니잖아. 그래서 약분한 거예요. 그래서 얘 넘기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Y축 좌표는 얘나 얘한테 얘 집어넣은 거. 아까 이해가?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C의 좌표는 A와 B의 좌표 나와 있으니까 X, Y축 좌표 더해서 2로 나누면 얘, 얘가 나왔겠죠? 근데 둘 다 구하니까 좀 귀찮죠? 잠깐 대기. 근데 지금 구하고 싶은 게 C의 Y축의 수선해. 내리면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고 그랬고 지금 구하고 싶은 게 CH의 길이죠. 그럼 결국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거야? 요 CH의 길이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C의 X, Y축 좌표를 둘 다 구할 필요가 없이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얘만 구하면 되는 거야. 둘 다 구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물어보는 게 요 길이 구하시오가 문제니까. 요 길이는 C의 X축 좌표랑 똑같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요거와 요거 이용해서 중점. 됐지? 그래서 CH의 길이는 너와 너의 중점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3A 더하기 2A분의 1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의 무슨 값? 최소값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A가 양수기 때문에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죠? 그래서 산술기하 쓰시면 2배의 루트 2분의 3A 곱하기 2A분의 1인 거잖아. 그럼 AA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2 앞으로 나가서 루트 3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루트 3 이상이다. 그래서 최소값 루트 3 이렇게 구하시는 거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최소값 루트 3을 갖기 위한 A를 구하시오가 만약에 문제였다면 두 개를 더했는데 몇이니까? 루트 3인데 그럼 두 개가 같을 때잖아? 그러니까 얘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일 때. 그래서 A가 루트 3분의 1 이렇게까지 구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부등식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명제에 대한 14문제 해설이었습니다.